부수자 복습 및 연습 2. 부수자 하루만에 정복하기와 부수자 복습 및 연습 1을 공부한 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부수자 214자 중 부수자 복습 및 연습 제1에서 공부한 재부수 글자 약 120자를 제외한 나머지 100여 자를 익히겠습니다. 부수자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뚫을 곤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자, 입구라는 재부수 글자이죠. 합쳐서 가운데 중이 됩니다. 네, 이 네모난 부분을 위에서 뚫어서 가운데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란 뜻입니다. 대중소 할 때서는 그런 것이죠. 오른쪽에는 돼지머리 두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비 부자 모양을 붙여서 사기일교가 됩니다. 원래 여기서 아비 부는 사실은 사람이 다리를 교차해서 있는, 다리를 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글자의 원글자는 아비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기일교가 글자 모양은 아비부와 돼지해머리 둘을 합친 것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 넣어 보았습니다. 외교라는 말을 만들죠. 멀리 있는 멀경과 들어간다는 뜻의 대립입니다. 멀경은 멀리 국경에 있는 문을 뜻합니다.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에 들어가게 되면 안이 되겠죠. 그래서 안내가 됩니다. 내면. 오른쪽은 감출해와 물건품을 넣어 보았습니다. 물건품은 물론 부수자가 아닙니다. 부수는 입구가 되겠죠. 여기에 물건을 어디에 감추었다. 그것이 어떤 구역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내, 어떤 구역 안이란 뜻이죠. 우리가 도시에서 무슨 구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뭐 이런 식으로 그 구 안에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석음이란 글자와 병부절을 합쳐봤습니다. 산기석 아래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왜 꿇고 있을까요? 아마 기석에서 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액을 당했죠. 그래서 액땜한다 할 때 액이 되겠습니다. 액이는 어떤 액이 있는 그런 날이라는 뜻이죠. 나라국과 사람인입니다. 나라국은 나라를 뜻하기도 하면서 어떤 지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 가두어져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인 또는 죄수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장인공과 머리혈입니다. 둘을 합쳐서 목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목은 사람의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부분입니다.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장인공은 장인이란 뜻보다는 위와 아래를 연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새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글자, 그것을 합쳐서 목이 되겠죠. 항목. 자, 이쪽 글자는 마음심입니다. 신방병과 날생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것이 성품이죠. 여성, 남성, 성격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마음심 발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부수자로 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기가 별로 없어서 1800자 안에 들어가는 그리워할 모라는 글자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워함으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마음 신발이 들어있죠. 위에는 없을막이다. 네,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풀초 아래에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큰 대가 있는데 큰 대자도 사실은 풀초가 변한 모양이다. 그래서 해가 풀숲 사이에 있다. 해가 서산으로 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게 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므로 없다는 뜻이 되죠. 그리할 모는 없는 것을,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한다. 자, 오른쪽 글자는 말무라는 부수자에 점을 하나 더한 모양이 어미모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점은 엄마의 젖을 뜻하는 그런 모양이 되죠. 어미모는 부수자가 아니고 말무가 부수자입니다. 부모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죠. 늙을로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자식이 늙으신 어버이를 업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효도효, 효자, 효녀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오른쪽은 얼음빙, 이수변이죠. 얼음빙과 하품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버금입니다. 버금은 둘째란 얘기죠. 첫 번째가 아닌 둘째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면서 이렇게 숨을 내쉬죠. 여기서 얼음병은 얼음이라는 뜻보다 숨 기운이 밖으로 나오는 숨을 내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나서 다시 떠난다. 두 번째로 떠난다 해서 먹은 차가 되겠습니다. 목차. 이것이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절름발이 왕과 점주를 합쳤습니다. 이것은 더욱 우울한 글자인데 많이 쓰이는 글자는 아닙니다. 우심하다, 더욱 심하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어떨까요? 자, 오른쪽은 쌀포와 입구입니다. 그래서 글귀구를 얘기합니다. 구절이라고 할 때죠. 여기에서 입구는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서 여기에서는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문장 속에 갈고리 모양을 표시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문장 속에 콤마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콤마를 찍어서 구분한 문장이다. 그것이 글귀다. 그래서 문구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죽음시와 틀모입니다. 죽음시는 사람이 죽은 사체를 얘기하기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의 엉덩이를 뜻하는 그런 글자로도 여러 가지 쓰이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엉덩이를 보겠습니다. 엉덩이에 털이 났다. 그것이 꼬리가 되겠죠. 동물의 꼬리를 얘기합니다. 꼬리를 따라가는 것이 미행입니다. 자, 오른쪽은 손수 제방변에 견줄비를 했습니다. 견줄비는 비수비가 두 개 합쳤죠. 그래서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비교하여 평합니다. 그것이 비평한다는 뜻입니다. 비평. 자, 손톱조와 병부조를 합쳐보았습니다. 여기서 손톱조는 모양이 조금 변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변했고 병부조는 꿇어앉은 모양입니다. 꿇어앉아서 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다. 꿇어앉아서 손으로 내리누른다. 도장을 찍을 때 내리누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장인입니다. 인장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인쇄라고도 하죠. 자, 오른쪽은 절구구와 어진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절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절구구는 어린 아이의 머리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열려있다 그런 모양입니다. 어린 아이의 머리 정수리는 보면 물렁물렁 몰랑몰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머리가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아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다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입구를 쓴 형이 됩니다. 맏형. 형님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다 다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아 남아. 예. 나여와 칠복을 붙여봤습니다. 나여는 부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칠복이란 글자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800자에 들어가는 글자를 찾아보니 나여라는 글자가 있어서 합쳐서 베푼다는 뜻의 베풀서입니다. 서품이란 말이 있죠. 천주교에서 사제를 이렇게 서품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덮을아와 여자여입니다. 덮을아는 위에서 무엇을 덮는 모양이고 여자입니다. 그것이 구활요가 되는데 사실은 옛 글자를 보면 여자가 허리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허리를 뜻했습니다만 이것이 구한다는 뜻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허리를 뜻하는 허리요는 여기에 육다로를 붙이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요인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요인에 보면 위에 덮으라고하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도 쓰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물망과 안일비를 합쳐보았습니다. 그물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칠 때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과 아니다. 그것이 허물입니다. 왜냐하면 아니다. 잘못된 행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물로 이렇게 덮어 잡습니다. 죄인을. 그래서 그물로 덮는 것이다. 허물이다. 그래서 죄인이란 뜻입니다. 오른쪽은 조금 걸을 척과 창수입니다. 사람에게 창을 들고 걸어가도록 합니다.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린다는 역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킨다 할 때도 이걸 쓰죠. 주역이다 할 때 쓰는 역입니다. 집명과 보이시를 합치니 마루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은
사당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일신은 신에게 드리는 제사상을 얘기하죠. 사당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종가라고 있습니다. 마루는 가장 높다는 얘기죠. 종갓집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종씨는 한 집안의 사람들끼리 같은 성씨를 쓰는 한 집안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종씨, 우리 종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은 붓율과 길게 걸을 인입니다. 붓율은 붓대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길게 걸을 인은 이렇게 길게 붓으로 길게 선을 긋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울건이 되었는데 어떤 건축물을 할 때 붓으로 길게 이렇게 도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림을 그려서 세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붓을 똑바로 세워서 이제 선을 긋겠죠. 세울건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 건국입니다. 자, 왼쪽 나무목과 지탱할지를 합쳐봤습니다. 이 지탱할지도 손으로 나무 조각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다시 나무를 붙여서 가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리킬 때 본질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의 줄기라고 할 수 있죠. 줄기가 아닌 가지와 잎을 얘기할 때 지엽적이다.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은 임금왕과 두 손으로 밭들공을 합쳤는데 이것이 희롱할롱입니다. 위에서 여기 임금왕은 사실은 임금왕이 아니라 구스록변이 변한 것입니다. 점이 이렇게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두 손으로 구슬을 가지고 놉니다. 그것이 희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희롱하면서 하는 말을 농담이라 하죠. 자, 왼쪽 글자는 조금 어렵습니다. 미치리다. 어디에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손이 보입니다. 여기에 손이 있고 이렇게 아래 물수와 같은 모양인데 이것은 손으로 어떤 털을 잡는다, 꼬리를 잡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꼬리를 뜻합니다. 꼬리에 대한 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험시험 갈착, 착받칩니다. 꼬리를 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동물의 꼬리를 잡으러 간다. 그 미친다,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체포한다는 그런 말을 만듭니다. 오른쪽에 쟁기뢰는 나무목에 이렇게 날붙이를 2개 붙였습니다. 그것이 쟁기입니다. 그리고 우물정이라는 글자를 합쳐서 밭을 간다는 밭갈경이 됩니다. 우물정은 부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쟁기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밭을 갈고 물을 또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물정과 합쳐서 밭을 간다. 농경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안석괴와 점주입니다. 안석괴는 어떤 글타는 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점주를 합쳐서 무릇범이라는 평범하다는 그런 뜻으로 읽히시면 되겠습니다. 범인은 평범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김구 선생의 호는 백범이 되겠죠.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작을요와 힘력입니다. 작다, 고치에서 생사를 막 뽑아내서 아주 가느다란 시를 그린 모양인데 작다, 힘이 작다, 힘이 작으면 어린아이입니다. 힘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릴 유치원, 유아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각각 각이라는 글자는 뒤져서 옳지와 입구가 합쳤습니다. 이 뒤져서 옳지는 발지자가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다 또는 내려오다가 발로 어떤 물건을 툭 찼다 그런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이것은 각각 각이다. 위에서 신이 내려온다. 어떤 곳으로 지역으로 신은 내려올 때 각각 내려온다. 각 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 각을 외우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각자 할 때 쓰죠. 자, 위에는 옷이변과 가죽피입니다. 가죽 옷을 입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입을 피입니다. 피해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네, 가는 실사 둘 합쳐서 실사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실은 가는 실사변을 2개 합친 글자입니다.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쓸 때는 하나로 이렇게 쓰이게 되죠. 금실을 뜻합니다. 개미허리 변천과 불화가 합쳤습니다. 개미허리 변천은 내천이죠. 그런데 곧바로 내려오는 내천이 아니라 이렇게 좀 구부러졌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물살이 세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센 물살과 불,
합쳐서 큰 재앙이 됩니다. 화재 할 때 쓰는 글자이죠. 창모와 나무목입니다. 이것이 합치면 부드럽다는 뜻의 유를 만듭니다. 자, 창은 일반적으로 좀 길게 되죠. 깁니다. 긴 창에 다시 나무를 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조금 부드러워지겠죠. 흔들거립니다. 네, 그래서 부드러울 유다. 유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물수, 삼수변의 골곡입니다. 골짜기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물이 골짜기에 고여 있겠죠. 거기서 목욕을 하게 되겠죠. 목욕할요. 여기는 목욕을 한 후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저녁석과 칠복이에요. 칠복은 칠복이 아니네요. 점복입니다. 점 친다고 할 때 복이에요. 보통 점은 아침에 칩니다만, 새벽이나 아침에 칩니다만, 저녁에 치는 점은 좀 예외적이다. 그래서 어떤 범위를 벗어났다 해서 박입니다. 내외 할 때 하죠. 등질발과 콩두입니다. 등질발은 발이 두 개 있는 모양이죠. 콩두는 콩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글자와 합쳤을 때는 어떤 그릇을 뜻하기도 하면서 또는 어떤 발판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발판을 딛고 올라간다 하는 그런 뜻의 오를 등입니다. 등산, 등교. 사람인과 다룸가죽입니다. 다룸가죽은 손질을 잘한 아주 고급의 좋은 가죽입니다. 그처럼 아주 훌륭한 그런 것, 사람을 위대하다 하죠. 위인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기운기와 쌀미를 합쳐서 또다시 기운이 됩니다. 여기 기운기는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인데, 자,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쳤습니다. 기운을 정말 내기 위해서는 쌀로 밥을 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운기입니다. 혈기왕성하다. 집엄과 나무목을 합쳤습니다. 집 안에 나무로 만든 무엇이 있습니다. 평상을 얘기합니다. 상을 얘기합니다. 상, 병상이다. 빚진 별과 그릇명은 그릇에 피를 이렇게 담는 모양이죠. 그래서 피혈이 됩니다. 혈색. 언덕부, 좌부병과 모방입니다. 그래서 막는다는 뜻이에요. 모방은 이렇게 좌우로 길게 뻗어나간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부수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뻗어나갔는데 언덕에 막혔어요. 그래서 막을 방해입니다. 방해한다 것이죠. 나무목과 도끼건입니다. 나무에 도끼를 댔습니다. 가른다는 뜻이죠. 분석한다. 삼수와 다규입니다. 다규는 원래 술통 또는 술을 뜻했죠. 이것이 간지의 닭으로 쓰이면서 술을 뜻하는 글자를 새로 만든 것이 술주입니다. 감주는 단수를 얘기하죠. 나무조각장과 개견입니다. 나무조각장은 나무목을 위에서 잘랐을 때 왼쪽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통나무를 잘랐으므로 나무가 가지가 아무래도 원래보다는 좀 가늘겠죠. 그래서 가늘다는 뜻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다. 호리호리한 개의 모양이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인과 주사리를 합쳤습니다. 주살은 줄을 맨 화살, 줄살을 얘기합니다. 자, 줄살은 이렇게 쏘았다가 다시 가지고 당겨서 거두어옵니다. 쏘고 가지고 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다. 대신할 때가 되죠. 싹철과 흑토를 합쳐서 흙에서 삭이 난다. 이것이 모양이 변해서 날생이 됩니다. 생일, 생신, 생명, 생활. 병들을 기댈 역, 그리고 창수죠. 여기서 창수는 사실은 조금 그를 척이라는 것이 있는 불일역입니다. 시킨다는 뜻이에요. 창을 들고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입니다. 부린다는 것은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도는 병을 전염병이라 합니다. 역병. 큰 개경과 병부절입니다. 큰 개가, 큰 짐승이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넘어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할 범입니다. 범행. 벼화와 사사사입니다. 사사사는 팔을 안으로 오므린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것으로 한다. 벼를 베어서 내 것으로 한다. 그것은 내 개인 것으로 가지겠다. 사사사입니다. 사인이다.
호피무늬 호와 어진 사람인 호랑이의 뭐 발이라고 할까요? 네, 합쳐서 범호가 되었습니다. 호피. 집면과 돼지씨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집이 됩니다. 이 집 가자에 머리로 쓰였다 해서 간머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뱀이 많아서 뱀이 무서웠죠. 1층에는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는 뱀에게 강하죠. 그리고 2층에 사람이 살았다. 그래서 집이다.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또는 사당에서 돼지를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 그 제사 지내는 곳이다. 나중에는 사람이 살게 돼서 집이라 한다.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인가 새어를 합쳐보았습니다. 새어는 여기서 새라기보다는 어떻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람이니 모양이 조금 변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빈다는 뜻의 빌거리입니다. 거린, 걸식. 분별알변은 짐승의 발바닥의 모양입니다. 짐승이 밭에 들어왔습니다. 밭에 들어오면 알게 되겠죠. 어느 짐승인지. 그래서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밭에 들어오면 짐승이 이렇게 발을 자국자국 순서대로 짚고 갑니다. 물론 좀 난잡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발은 어쨌든 차례차례 움직이게 되죠. 차례번입니다. 번지, 번호. 조개패와 칠복입니다. 조개는 재물재와 돈을 나타내죠. 어쨌든 손으로 그 조개를 깨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뜨릴 패, 패주한다. 패가 망신할 때도 씁니다. 세추와 나무목을 합쳐서 모인다는 뜻이래요. 원래 이 글자의 옛 글자는 세추가 셋 있었어요. 한자에 같은 글자가 둘 있으면 많다는 뜻이고 셋 있으면 더 많다는 뜻이겠죠. 나무에 새가 많이 모여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모일 집이 되었습니다. 문집. 언덕부 그리고 막을 격 손역입니다. 언덕 아래 솥을 제사에서는 솥을 놓으면 신이 내려오는 성스러운 영역과 인간이 있는 영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가 뜬다는 뜻, 사이 뜰 격입니다. 간격, 격리. 손톱조머리와 덮을멱, 또우를 합쳤습니다. 손톱조머리는 손을 뜻합니다. 또우도 손을 뜻합니다. 가운데 뭘 덮은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주고 받습니다. 무언가 음식을 주든 물건을 주든 그래서 받을 수입니다. 여기서 손을 하나 더 합치는 것은 준다는 뜻이에요. 줄수예요. 주고 받는 것을 수수라고 하죠. 자, 손톱조머리와 나무목과 트럭삼이 있습니다. 손톱조에 나무를 합치면 나무에서 뭔가 채취한다는 것이죠. 뭐 열매를 뜯는다든지 이런 그런 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뜯은 식물성의 열매를 가지고 어떤 염료를 만들어서 고운 빛깔을 냅니다. 그것이 무늬체가 되죠. 색채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가르칠 교는 수효를 가르칩니다. 숫자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손으로 가르칩니다. 칠복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르칠 교입니다. 여기에 수효효가 모양이 조금 변했습니다. 교생, 교사. 네. 손톱조머리와 덮을면과 어그러질 천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그러질 천을 써서 부수자를 써서 만드는 글자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순임금 순을 가져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대신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창문이란 무엇인가? 구멍혈과 사사사와 마음심입니다. 옛 글자를 보면 구멍혈과 사사사가 합쳐서 어떤 움집에 구멍을 낸 모양이다. 창문을 낸 환기와 빛이 들어오도록 만든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왜 마음심을 넣었느냐?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밖과 안을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창과 사람의 마음의 창을 합쳐서 창이 됐습니다. 창문입니다. 자, 작을 소는 원래 옛 글자를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작은 조개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양이다 했는데 여기서 글자로는 가운데 갈고리가 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흩어져 있다. 나누었다. 뭐 나누면 또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소. 자, 풀초와 날일과 열십을 합쳐서 이렇게 풀초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날일과 열십을 합치면 일을 조자가 됩니다. 일을 조. 그래서 발음을 가지고 왔다고도 할 수 있고 이르다는 것은 새벽이죠. 새벽이라는 것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뭐 많다
그런 뜻으로도 될까요? 그래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많은 풀을 가지고 불초라고 한다. 초목. 매울신과 말세문과 또 매울신이 있습니다. 매울신은 문신을 새기는 도구라고 했죠. 그래서 칼이나 침을 뜻합니다. 여기에 말세문을 합치게 되면 말을 제대로 똑 부러지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말을 자른다. 이 말세문 안에도 사실은 매울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똑 부러지게 한다. 그래서 말 잘할 변사, 변호사 되겠죠. 부서진 뼈 알과 칼로방을 합치면 칼로 뼈를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뼈를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벌린다는 뜻이에요. 벌릴 열자입니다. 나열한다, 열거한다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연화발은 불을 뜻하죠. 불이 아주 나열되듯이 이렇게 구분되듯이 세차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매울 열입니다. 열사. 부서진 뼈알 같은 글자입니다만 이 왼쪽과 오른쪽은 다르죠. 이 글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가 있습니다. 밥식이 있습니다. 손으로 부서진 뼈를 잡고 뭘 먹는다. 먹는다는 뜻입니다. 먹을 찬입니다. 식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조찬, 오찬, 만찬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자, 이 부서진 뼈를 알면 손으로 뭔가 뼈에 있는 뭔가 고기나 뭐 이런 걸 뜯어 먹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간질한간은 상당히 복잡한 글자입니다. 발 없는 벌레치, 거칠간, 마음심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간절한 마음인데 발 없는 벌레치는 아주 사나운 짐승이 공격을 하려는 모양이에요. 공격을 해서 이로 이렇게 사냥물을 이렇게 이로 꽉 뭅니다. 물어서 그대로 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꼭 사냥을 하겠다라는, 이 사냥하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굶어 죽겠죠. 동물도.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 밭정과 발자국 유를 합친 것은 사실은 이것이 한 글자입니다. 하나는 이것은 옛 글자를 보면 원숭이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숭이는 상당히 영리하죠. 그렇지만 사람보다는 좀 어리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다. 원숭이의 마음은 어리석다 해서 우롱한다. 싸울 투는 사람이 둘이 서서 주먹질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 콩두와 마디촌을 합쳐서 싸움이라는 싸움 투가 되겠습니다. 네. 왜 콩두와 마디촌을 붙였을까요? 마디촌은 손으로 뭔가 콩두면 이렇게 악기의 모양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손으로 악기를 이렇게 때린다는 모양, 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것이 싸움투예요. 투견. 벌레충이 셋 합치면 이것이 벌레충 정자입니다. 벌레는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 3개 있으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부수를 쓸 때는 하나만 가지고 쓴다. 충치, 벌레 먹은 이를 충치하죠. 이미기는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만 흰백과 비수비를 일단 떼어내고, 그리고 업설무입니다. 여기서 업설무의 모양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품흠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하품흠은 입을 벌린 모양이에요. 하품 하나 모양인데 이것은 뒤로 고개를 뒤로 돌리고 하품하는 모양이에요. 글자의 모양이 사실은. 그럼 왼쪽은 무엇이냐 하면 그릇에 흰 밥이 있다는 얘기예요. 흰 밥이 있는 밥그릇이에요. 밥을 많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지 않는다. 너무 많이 먹었다 해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트림을 한다 할까요? 그런 모양의 글자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먹었다. 참 묘한 글자입니다만. 네, 그래서 이미 기혼. 나무목과 8팔과 아래 물수예요. 나무에 이렇게 금을 그으면 아래에 물이 떨어집니다. 수액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온나무예죠. 옷칠 할 때 하는 온나무예요. 이 위에 파란색의 글자는 1800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동일한 같은 글자의 뜻이 삼수를 더한 것이 옷칠입니다. 칠기 하면 옷을 칠한 제품을 칠기라고 하죠. 낮은 칠기. 색칠한다, 칠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주떨초, 기초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기초음으로 돌석이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는 초나라 초입니다. 이것은 수풀림과 발소이죠. 수풀림은 나무가 많다는 것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다리가 곧게 서 있듯이 쭉쭉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 위에 곧게 서 있는 돌 위에 이렇게 굳게 선 나무를 이렇게 세우죠. 그것이 주돌초가 됩니다. 초석, 기초. 머리 혈과
마음심과 천천히 걸을 쇠입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데 근심이 많다, 우환이 있다, 그럴 때 근심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머릿속에 근심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죠. 머리혈이 조금 모양이 조금 변했죠. 네. 물론 이것이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복잡합니다. 글자가 근심우, 내우, 외환. 자, 마지막으로 보배보입니다. 진면에 보배라는 것은 우리 집에 구슬도 있고 그릇도 있고 돈도 많다. 그것이 보석이란 뜻이죠. 보배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잡하지만은 여기 임금왕은 구슬입니다. 장군부는 그릇입니다. 조개패는 재물재화입니다. 그래서 보배보입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글자를 몇 자, 나머지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초한자 1800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2급, 1급 올라가서 나오더라도 몇 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외우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몇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정이 안 되면 기억 속에서 내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시험시험 갈차, 이것은 착받침으로 변해서 많이 쓰입니다. 언덕부, 이것은 좌부변으로 많이 쓰이죠. 부추구, 부추가 이렇게 가느다란 부추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소금밭로 또는 소금로, 안에 소금 봉지 안에 쌀미자, 당구장 표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쌀미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울창주 창은 술 종류입니다. 여기에도 곡물을 뜻하는 쌀미자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해서 술이 되죠. 바느질 할치는 여기에 수건건이 있습니다. 수건건, 배에 바느질을 하겠죠. 옷감에. 쥐서, 쥐의 모양이에요. 맹공이 맹, 피리야. 아마 볼 일이 별로 없는 글자들입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부수자 공부를 설명과 복습까지 마쳤습니다. 텀이 났을 때 몇 번 더 보시면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100%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1800자라든지 다른 한자 글자 공부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또 부수자가 계속 되어 나오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